전주에서 실종된 고준희 양 벌써 실종 37일째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. 최근 경찰이 준희 양 가족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.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? 이게 원래 11월 18일 날 이 고준희 양이 실종되었다는 신고 자체를 12월 8일 날 고준희 양의 이제 의붓 어머니라고 불리우는, 사실 이제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 그런 그 아버지하고 같이 살던 여자분이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여학생이 어디 살고 있었냐 확인해 보니까 그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던 내연녀라고 보통 불리는 그분의 엄마 집에 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. 의붓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의붓 할머니랑 살고 있는데 그러면 왜 20일이나 지나서 신고를 늦게 했느냐 그랬더니 뭐 서로 간에 이제 저 사람이 데려간 줄 알았다, 뭐 아니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서 그동안에는 소극적으로 이제 이 고준희 양을 찾는 그런 걸 했었었는데 제대로 단서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말이 하나도 안 맞고 특히 조사에 협조를 너무 안 하고 있으니까 뭔가 감추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경찰에서 이 사람들의 신분을 피해자로 전부 다 전환을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한 얘기고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압수수색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에 경찰이 12일 전에 이 고준희 양의 그 아버지 집 그리고 고준희 양과 같이 엄마가 살았던 그 집 또 외할머니 그 의붓 외할머니 집 세 집을 전부 다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사실 나온 게 없었거든요. 나온 게 없어요? 네, 나온 게 없었었는데 그때 당시 압수수색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한번 아까 그 검찰에서 기각이 당했습니다. 왜냐하면 입건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압수수색을 하느냐.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12일 지나서 이번에 다시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를 전환해서 압수수색을 신청한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게 핸드폰이 이제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. 뭐냐하면은 이 세 명이 그러니까 지금 의심 가는 게 할머니, 그다음에 고준희 양의 아버지, 그다음에 고준희 양의 의붓 어머니라고 불리는 세 명이잖아요. 이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자기네들이 쓰던 핸드폰 내긴 했는데 같은 시기에 이전에 세 대의 핸드폰을 전부 다 바꾼 게 드러났어요. 세 명의 핸드폰을 동시에 바꿨다고요? 네, 그러니까 아마도 무언가 그 당시에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핸드폰을 일시적으로 갑자기 다 바꿔버린 게 아니냐. 이 사람들 임의로 제출한 핸드폰하고는 뭔가 다른 내용이 들어있지 않느냐. 이런 걸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. 그 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지금 왜 애가 실종되기 바로 전에 그 의붓 할머니, 의붓 엄마 그리고 아빠 세 사람이 동시에 핸드폰을 바꿨다. 이건 좀 이상하죠? 그건 뭐 당연하게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. 만일 자기한테 어떤 잘못된 게 없다거나 이러면 핸드폰 오히려 바꾸면 의심받을 게 뻔한데 핸드폰 안 바꾸겠죠. 근데 그렇게 보면 세 사람이 혹시 핸드폰으로 서로 뭔가를 상의하거나 논의한 정황이 있지 않냐. 문자가 있거나 하여튼 통화 기록 내역이 있거나 또 중요한 게 있죠. 저는 뭐 핸드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지만 어떤 위치 추적, 그러니까 그 당시 어디서 발신 기지국을 전부 다 그 통화 내역까지 하면요. 그 당시 어디서 통화를 했는지 나올 수 있거든요. 이 때문에 그 만일에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용의자가 된다면은 핸드폰 그전 바꾸기 전 핸드폰을 가지고 위치 추적을 어느 기지국쯤에 있었는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바꾸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된 거죠. 그렇군요. 왜 바꿨을까? 근데 자 지금 아까 의붓 엄마는 애가 실종한 다음에 20일 만에 그렇죠. 신고를 했고 그때는 이제 또 아빠한테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빠가 데리고 갔을 것이라고. 가족 관계가 너무 복잡한데 설명 좀 해주세요. 저도 이렇게 복잡한 가족 관계 몰랐는데요. 그건 뭐 고준희 양 친모가 있고 친모하고 아빠하고 헤어졌고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이모 씨라고 35살 아빠가 그 이모 씨와 내연 관계를 맺었고 그 사이에서 지금 고준희 양을 그 아빠가 데리고 있었는데 의붓 엄마의 어머니한테 보냈군요. 아니 그 왜 보냈냐 하니까 그 이모 씨가 또 아들이 하나 있대요. 걔하고 이 고준희 양이 잘 싸워서 이 의붓 엄마가 자기 친정 어머니죠. 자기 친정 어머니 의붓 외할머니라 그랬나요? 거기에 보냈고 거기다가 좀 봐달라고. 그러다가 그런데 또 두 사람은 헤어졌고 18일 날 이 고준희 양이 실종된 18일 날 그 이 이모 여인이 자기 친정어머니 전화를 합니다. 그 남편하고 싸웠다고. 그러니까 이 의붓 외할머니가 고향을 자기 집에 놔두고 이 싸움 말리러 왔는지 그 내연 남녀가 있는 곳에 왔고요. 그 사이에 그 애가 없어져 가지고 의붓 그 어머니 이모 여인은 남편이 싸우고 나간 뒤에 애를 데리고 간 게 아니냐. 자기 친정 어머니 집에 가서 지금 그렇게 아주 복잡하게 되고 있습니다. 아주 복잡하네요. 그런데 노 변호사 이번 사건 보면 가족들이 다 협조를 안 하고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최면 수사를 해보자 했더니 그것도 거부를 했고
그다음에 뭐 일각에서는 또 혈흔도 발견됐다.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. 그러니까 그 베란다에서 휴지가 이제 그 쓰레기가 나왔는데 쓰레기 속에 보니까 혈흔이 묻은 휴지가 하나 나왔어요. 그래서 휴지의 피가 이게 누구 거냐 해서 확인해봤는데 다행히 고준희 양 거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왔고요. 아버지가 살고 있던 아파트 앞에 복도에서 바닥에 혈흔이 있어서 면봉으로 긁어가지고 이제 내일 조사를 의뢰할 예정에 있는데 쓰레기통에 있는 혈흔은 사람 것이 아닌 것 네네. 같고 그러나 복도에 있는 혈흔은 누구 건지 모르겠다. 몰라서 내일 이제 의뢰를 하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이제 결론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보이는데요.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보다도 이 고준희 양의 친어머니가 그러니까 고준희 양의 친아버지와 친어머니 사이에 자식이 3명이 있습니다. 아들이 2이 있고 고준희 양이 이제 막내예요. 근데 이 고준희 양이 6개월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. 예. 그래가지고 태어나가지고부터 이제 발달 장애랑 언어 장애가 조금 있어서 30개월 동안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었는데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이제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서 이제 이 아이들 누가 키울 것인가 가지고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친어머니가 아이들 3명을 그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에다 다 버려두고 가버렸어요, 한번. 그랬다가 이 아버지가 고준희 양만 빼놓고 나머지 2명은 엄마한테 데려다주고 나중에 고준희 양하고 이 자기가 이제 같이 살고 있던 그 이 씨하고 이 씨의 전 남편과 사이 난 아들하고 4명이 같이 살다가 고준희 양만 그 외할머니한테 보내버렸다가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. 이거 상당히 복잡하죠? 아이고 참. 자 그런데 뭐 이게 좀 너무 처음에 애초에 37일이나 지났는데 애초부터 피의자로 전환해서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너무 늦지 않았느냐? 뭐 우리가 그런 몇 얘기 년 있어요. 동안 그 계모, 계부, 학대 사건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? 언론에도 많이 나고. 네. 그러면 고준희 양이 11월 18일 딱 없어졌으면 그리고 가족 관계를 보면 계모, 계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요. 그러면 경찰이 초동부터 그 혐의를 두고 수사를 시작해야지 이제 와서 좀 너무 뒷북치는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